댓글 사연으로 주신 아이의 거짓말에 관한 전미숙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를 둔 직장맘입니다. 아이는 사소한 것도 제게 말하고 늘 공감하며 친밀하다고 자부하면서 아이 스스로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아이는 친구들도 제법 많고 관계도 원망하며 활달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학원을 가지 않고 저에게 여러 거짓말로 둘러댔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일도 많고 야근하다 보니 아이를 믿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고요. 학원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하는데 제가 아이를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되어 너무 부끄럽고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하기만 해요. 나름 아이와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고 믿었는데 제가 정말 어찌해야 될지 답답하고 어디 의논할 곳이 없네요. 이제는 아이가 말하는 것이 다 거짓말 같고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강쌤께 자문을 구해봅니다. 철석같이 믿고 딸아이하고 잘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학원을 안 가놓고 또 갔다고 얘기한 딸아이의 모습을 알게 되고 우리 받았을 우리 전미숙님의 충격이 전달이 됩니다.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거짓말은요 많은 아이들이 해요. 그 시기가 있어요. 우선 연령을 봐야 되는데 태어나서 지원 씨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 까난 아기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몰라요. 것 같아요. 네. 실제 0세에서 태어나서부터 만 3세까지는 아이들한테는 거짓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개념 자체가 없고요. 근데 만 3세에서 만 5세, 우리 소위 말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까지 시기에는 거짓말이라는 게 좀 있죠. 소위 산타클로스 그러면 이게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귀신도 실제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진실이 뭔지도 상당히 헷갈리고 그리고 거짓말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아이들의 거짓말은 일종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상상의 꾸러미 속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 우리가 만 6세에서 한 만 10세까지로 봅니다. 우리 초등학교 전미숙 씨 딸 아이가 만 5학년이니까 만 10세 정도에 될 텐데 사실은 이때부터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진실을 속이는 게 거짓말이고 또 거짓말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시기가 만 6세부터 가능해지는데요. 이때야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잘 가르칠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교육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보는 동화책이 뭔지 아세요? 피노키오라든지 피노키오. 아니면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든지 네. 응? 그 다음에 양치기 소년이라든지 이런 어떤 동화책들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 거짓말이 좋지가 않고 정말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을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육적인 동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만 10세 이후에 아이들은 거의 거짓말하는 횟수가 거의 없어져요. 가장 많이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때가 만 6세에서 만 10세까지 하는 이유에서 거짓말을 해요. 첫 번째는 호기심 때문에도 거짓말을 해요. 한번 내가 거짓말을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해서도 그냥 그야말로 궁금해서도 거짓말하기도 하고요. 뭐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때는 이런 종류의 거짓말을 아이들이 많이 해요. 엄마 나 오늘 회장 선거했는데 애들이 다 나를 투표를 해줘가지고 내가 뭐 회장이 됐다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바램과 소망을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우리 그 전미숙 씨 따님도 어떨까 싶은데 아이들이 주로 숙제했니? 안 했니? 이렇게 부모님 물어보시면 혼날까봐 그 상황을 피하고 엄마 혼나는 거는 싫으니까 그 상황을 확 피하기 위해서 안 했으면서도 했어요 하고 넘어가는 모면하기 위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다양한 동기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사연을 보내주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시면 강쌤께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줄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거짓말 자체는 좋은 건 아니죠. 바람직한 행동도 아니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거짓말을 해봐야 그게 결국은 나한테 손해고 나한테도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를 점점 아이들이 성장이 막 가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는 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 버릇을 어떻게 막 혼을 낼 건가? 아이들은 이게 들통이 나서 부모가 알았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는가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거든요. 거짓말 자체는 나쁜 건데 그 거짓말을 하게 됐던 그 뒤에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거짓말을 했다라고 할 때 충격은 크겠지만 우선은 얘가 왜 거짓말을 하게 되는가를 우선은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 100점 맞았다고 거짓말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건 뭔가요? 내가 정말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의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은 안 되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하는 이런 동기도 있을 수가 있고요. 호기심 삼아서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거짓말을 하는 동기와 기저에 깔린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일단은 살펴봐 주시고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결국은 모든 것을 위해서 좋다라는 거를 아이들이 알도록 해주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거짓말 한 데는 저는 좀 우리 이 친구는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사춘기가 시작됐을 수도 있거든요. 사춘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뭔가 이렇게 엄마와의 관계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약간 소위 말하면 반항이랄까 어떤 사춘기 시작의 모습에서 얘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습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사실은 정말 나는 학원에 가기 싫은데 엄마가 원하는 건 특히 이제 직장맘이고 그러니까 엄마는 특히 코로나인데 내가 돌보지 못하는데 넌 반드시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야지. 이건 엄마의 기대치죠. 근데 얘는 지금 엄마의 기대치를 채우기에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거나 또 그럴 수 있는 게 안 되거나 그럴 마음이 아니거나인데 내가 그냥 학원에 엄마한테 간다고 해서 엄마 마음은 편하게 하고 그다음 또 난 나대로 편하게 안 가고 좀 놀고 싶은 욕구를 채우는 이런 식의 생각을 이제 얄팍한 생각이죠. 뭐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우선은 야단치고 거짓말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얘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얘가 지금 힘들어하는 게 뭐고 그리고 얘가 왜 엄마한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딸아이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보는 것이 제 1번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나이 때 이미 아이들은 양심의 발달, 우리 도덕성의 발달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전미숙 씨의 자녀처럼 엄마하고 관계가 좋았고 많은 얘기를 했던 친구로서는 얼마나 얘도 가슴에 졸이고 혹시 우리 엄마 알게 될까봐 마음 졸이고 괴로워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괴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엄마한테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얘로서는 절박한 이유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봤더니 실제로는 얘는 사실은 학원 가는 게 버겁고 그리고 요즘 공부가 잘 안 되고 그런 거라면 사실은 그거에 맞게끔 대책을 사실은 세워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한테 너가 학원 가기 싫어했던 그 마음은 엄마가 이해하겠는데 엄마가 실망할까봐 학원 간다고 거짓말치고 그러고는 학원을 안 가버리면 너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없지 않니? 진실을 알아야 뭔가 학원에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거면 그걸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엄마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사실은 거짓말하는 게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너가 정말 힘들었던 문제를 풀려면 진실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진실을 얘기해야 진정한 문제 해결이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맞아요. 아마도 배신감 들 것 같거든요. 배신감, 맞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아이가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 거짓말을 했을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분명히 아이가 무언가 학원을 가는 데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네. 그래서 특히 뭐 학원에서 뭔가 친구 관계 트러블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엄마한테 말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우리 아이를 잘 보고 살피셔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단 너무 비판하지 말고 충분히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왜 거짓말했니? 이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부모님들이 질문들을 잘 하셔야 돼. 예를 들어 너 숙제했니 안 했니? 학원 갔니 안 갔니?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 본의 아니게 조장하게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사실 안 했으면서 했다고 거짓말 칠 수밖에 없지만 그 질문의 방식을 조금 바꿔야 된다. 대화를 할 때 왜 그랬어? 라는 대화는 상당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추궁하는 듯한 이런 질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라는 것보다는 이게 어떤 일이 생겼던 거니? 어떻게 된 일이니? 라고 물어봐 주시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한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칭찬을 듣고 그리고 엄마 아빠의 인정을 듣고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야단을 맞는 거는 정말 쓰려요. 그래서 아픈 부분을 피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너 숙제 언제까지 할 거니? 라고 물어본다. 이렇게 물어보면 훨씬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거짓말이 좀 상습적이거나 반복되거나 또 거짓말뿐만 아니라 뭐 도벽이라든지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미안해하는 그게 다 결국 드러났는데도 가책을 못 느낀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정신과적인 질환 중에 주의력 결핍 과잉운동 장애 아이들, ADHD 아이들도 거짓말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충동적이기 때문에 순간 모면하는 차원에서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품행장애라고 해서 소위 이제 커서 반사회적인 성격으로 또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소위 품행장애 아이들도 사실은 남의 거짓말을 하고 또 남의 것을 또 훔치기도 하고 또 남의 거를 남에게 피해를 줘도 전혀 하등의 죄책감과 죄의식을 못 느끼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치료가 또 필요한 거고요. 이제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아직은 성격이 잘 자리 잡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자기애적 성격 장애라고 이제 나이가 들어선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할 때는 막 없는 말도 지어낼 수가 있고 거짓말을 수시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이 반복되거나 그리고 또 거짓말뿐만 아니라 다른 행동 문제들을 같이 가질 때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게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돌아봐야 되는 게 있죠. 혹시 내가 또 아이 앞에서 또 나도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 아이가 또 잘못 배워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으시겠지만 사실 이 나이 때까지 거짓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절대 엄마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머니 힘내시고 아이와 정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우선 야단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담담하게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시고 자녀와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아마 다른 오히려 사연과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또 사연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최대한 열심히 해드릴게요. 와, 좋겠다. 네. 후속탄. 네, 후속탄 좋아요. 네. 또 딸아이와 훨씬 더 행복한 관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엄마들의 고민, 또 엄마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서슴지 마시고 사연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